안녕하십니까. 반포 주공 1단지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신문기사와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강리치 중개법인 대표 나승성이고요. 네, 오드리 될 뻔입니다. 예, 오드리 될 뻔. 예. 자, 이번은 그 판결을 받았는데 관리처분 취소를 전체를 다 해라라는 판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 재개발 관련된 유튜브를 몇 개 찍어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도시 재개발에서 이주택을 받는 거, 그다음에 상가 분양 신청 전략 이런 거 다 내용이 이미 반복되어 있는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법이 여기 그 법제처에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76조 제1항 7호 다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래 한글로 옮겨놨습니다. 자,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 76조 제1항 7호 다목 내용은 뭐냐면,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두 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종전 자산 가격이 커가지고 새로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되면, 예컨대 자산 가격이 20억이면 아파트 새로 받는 분양이 하나가 34평이 10억, 그 다음에 25평이 7억 하면 17억이죠. 그러면 20억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두 개 다 조합원 가격으로 줘요. 이게 이제 종전자산 가격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제 기억에는 2017년이 기억이 되는데, 그 전에는 종전자산 가격으로만 주게 돼 있다가 2017년 법이 바뀌면서 추가로 돼 있는 게 이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주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 흑석의 3구역이라든가 9구역에는 2주택을 받는데 종전자산 가격이 커서 받으신 분들은 둘 다 조합원 가격으로 받는데, 종전자산 가격이 크지 않지만 주택 면적이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는 두 개를 받는데, 자, 두 개를 받는 것은 항상 25평 이하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아시죠, 우리 시장님도? 네. 그래서 2주택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조합원가로, 면적이 커서 두 개를 받는 경우는 조합원가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작은 거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받는데, 조합에서 편의상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할인된 금액, 그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도정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반포 주공 1단지 내용은 뭐냐?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매경신문과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 그 다음에 한국경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지루하실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그 반포에는 자, 전용 면적 107해배, 107 평방미터 요 면적을 가지신 분들은 일부 조합원에게는 뭐가 있냐면 59, 즉 25평 하나하고 135, 이 두 개를 줬어요. 40평 되죠? 40평. 113이 46평형이니까 135는 더 큰 거죠. 여기 0.3025 하면 40평, 전용 40평이기 때문에 아마 한 48평이나 50평대 정도, 50평 초반대 아닐까 싶어요. 분양 평형은. 근데 이 두 개를 줬어요. 왜냐면 이제 조합에서 이 사람들은 107해배 이 면적짜리가 59와 135해배 두 개의 면적을 초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준 거고요. 일부 조합원에게는 금액이 거의 미치지 못한다. 이제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싼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조합원들한테는 하나만 배정했다라는 게 조합 측의 이제 이야기라고 봐요. 신문 기사를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정을 했고, 이제 또 조합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 그 조합 명세서를 꼭 줘야 되는 게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 개씩, 어떤 조합원은 두 개를 받고 어떤 조합원은 한 개를 받기 때문에 한 개를 받은 조합원들이 몇 명이냐면,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267명이에요, 원고가. 그래서 이 한 개씩 받은 조합원들이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처분을 무효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조합원이 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관리처분 내용은 재개발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관리처분은 그 종전 자산 가격이 다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분양하는 가격도 몇 개를 어떤 평형을 비냐에 따라서 사업 내용 계산이 다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 판결 내용도 조합원 일부를 가지고 267명에 대한 그 조합원 일부 내용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은 전체 무효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 무효를 하게 되면 톱니바퀴 엮이듯이 계속해서 숫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숫자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틀려져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숫자적으로 돌아가는 게 혜택이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만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부를 가지고 다른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로 취소를 하고 새롭게 관리 처분을 해라라는 게 이제 판결의 요지예요. 그래서 보면 자, 제가 요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자, 아까 두 개를 받는 거 이야기했고 이제 조합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의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서 종전 가격 명시 의무가 없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2018년 2월 이전에 맞는지 이래서 제가 법 연역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7년 10월 24일에 이 76조 이 법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두 개를 줬었어요. 면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마 이때쯤 법이 개정돼 가지고 플러스해서 주택 연면적의 경우도 두 개를 주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 가격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이미 확정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합에서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조합에서 이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도시정비업상 관리처분 계획의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서 종전 가격 명시 의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왜 위에서 지금 법률 연역사 2017년 그 도정법 그 전에도 그 이 종전 가격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대충 이제 조합에서 분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시장 다 끝나고 나서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빠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합에서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조합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법원에 뭐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갖고는 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 일단 이번 판결만은 당장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효력은 없다. 그렇죠? 이제 그 없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관리처분을 하게 되고 다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면 2017년인가 2017년인가 2017년 12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미 제초안을 회피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인가를 받게 되면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물론 그 당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한 그 금액하고 이제 향후에 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더 적어질 거라고 봐요. 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요거 받게 되면 반포 1단지 그 조합원들한테는 날벼락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 원고들도 이제 이거를 자기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거를 다시 다 갈아엎는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 이죠. 전체가 무효로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제초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뭐 해달라 그런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자기들이 두 개씩 안 받는 거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냥 저도 봤을 때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이 전체 조합원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부 원고 조합원들은 그 원고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일부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그 부당함을 알리면서 그것만 시정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이게 무효가 되지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내용을 정확하게는 아직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줄여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일반 분양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사업 수익이 조금 변동이 되겠죠. 수익이 변동되죠. 네. 자, 269명에 그거를 일반 분양에서 빼가지고 이분들한테 줬어요. 네.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예컨대 여기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컨대 이 15억짜리를 조합원한테는 7억에 준다. 그러면 8억씩 갭이 생기죠. 260개 약 300개 잡으면 2,400억이에요. 2,400억이면 금액이 달라지죠. 네. 그러면 이건 다른 조합원한테 수익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수익이 다른 여기 해당 안 되는 조합원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싹을 하는 거죠. 다시 분양 신청 받고 다시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서 전체 조합원들한테 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이런 거를 부담 이걸 정확하게 다시 명시적으로 해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한쪽만 무효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맞물려 있다니까 계산이. 그래서 각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부담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밑에 그 초과 이익 환수, 예, 그죠? 그런 것도 다 연결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인가를 이제 취소하에 딱 돼버리면은 그것도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어려운 게 되죠. 제초한 이익 제초안을 다시 부담하게 되면 얻으려고 했던 이익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손해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따져서 뭐 보실 건지.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조합도 보면 이제 매경 신문에 보면 267명이 소송을 다 취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게 그냥 없었던 일하고 다시 가려면 267명이 이 소송을 취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267명이 반드시 다 취소를 해줄 거냐? 그 중에 또 일부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손해본 건 나 몰라. 난 내 거 지킬래 라는 생각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전체가 소송을 취하지 않는 한 이거는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서 조합이 이제 승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초안을 피할 수는 있어요. 이미 그게 이제 그 관리처분이 그들이 유효를 하니까, 그러면 원고들이 패소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 관계자들도, 그러니까 법무법인 쪽에서 이야기가 조합적 승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까 그거 분명히 조합원들 간에 2개를 받을 수 있는데 한 개밖에 안 줬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사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조합 개개인에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재산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헤럴드 경제에서는 아까 내용에서 빠진 것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조합에서는 아까 2개를 받을 수 있는, 당신이니까 그 저층이라든지 위치가 뒷동이어서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2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줬다고 했는데, 이제 법원 판단은 5,300가구나 되는데 그 중에서 평균 가격으로 때린 거예요. 평균 가격.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균가로 이하로 2개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평균보다 저렴한 물건을 배정받으면 기존 소유 아파트 감정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판부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또 청산이라든가 일부 조정을 통해서 조정될 성질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거 판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 가지고 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7 그 조합원들도 분양 시장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분양 배분이 달라지고 조합원 분담금도 아까 이야기했죠. 다 계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짜라고 하는 거예요. 즉 관리처분 계획 중 단순히 분양 내용을 조정한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되면 반포 1단지가 제초안을 적용받게 되면 조합원 1인당 10억 원에 가까운 환수금을 내야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제 그 조합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금액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초안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경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한국경제도 보면 다른 내용은 크게 없고요. 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공정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2개의 평균 분양가가 감정 분양가보다 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균 조합원,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 핵심은 분양은 평균가격으로 정했는데 평균가격 이하로도 있거든요. 저층 같은 경우. 그러면 평균가 이하로 2개를 받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산권 2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물건을 배정하면 도정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두 가구를 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결책, 이 신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267명 맞 270명인가 267명인가 276명이요? 270명 대략 이 원고들이 자기가 소송을 취하해버리면 돼요. 취하해버리고 이제 대법원 가서 저합이 이기게끔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그럼 이분들이 2개씩 받는 이익을 자기들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10원 조합원 전체로 10억 이제 낮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제초안 하더라도 예컨대 7억 정도 제초안 이익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나는 7억을 더 부담하는 데서는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더 받으면 얼마를 이익을 보는 거예요. 예컨대 20억을 더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럼 내가 7억을 부담하더라도 나는 13억 이익이 생겨요. 네. 원고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취소를 해줄 거냐 이 문제지.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본인 25평 아파트를 받으면 20억을 벌 수 있고 그래 초과에 부담하자.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나는 20억을 벌고 추가로 내가 7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부담을 하면 나는 얼마가 이익이 있어요? 13억 아니면 10억이 더 이익이 있어. 나는 다시 가더라도 부담하고도 내가 13억, 10억 이익이 있는데 그냥 해줘요? 아니 이익으로 가야죠. 그러면 소송을 취하를 안 해주겠지. 아 그래야. 그러면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 저기 관리처분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분이 270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취하해 가지고 원래대로 간다라는 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으로 다시 가면 전체 조합원 입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업성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걸리겠죠. 분양가 상한제도 걸리고 어차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는 걸려요. 지금 상태에서도. 근데 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초안, 재개발 초과이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게 이제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걸려도 아까 원고 270명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2개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2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익을 나중에 청산해서 줘버리면 돼요. 청산해서 주면 되는데 또 그러면 이 조합에서 얻은 수익에서 이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나눠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또 총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또 그 총회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소송을 또 제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소송이 꼬리를 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제초안을 내는 게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게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주변에서 단지로 보면은 이제 이게 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현재로 보면은 쉽지 않다. 270명이 전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포 주공 1단지 이거 판결의 핵심은 뭐다? 도정법상 2주택을 받을 수 있나 없느냐 그 문제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더 축적이 되겠지만 어쨌든 억울한 조합원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구제하자니 또 전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제초한 이익을 어차피 이에 관계 없는 조합원들은 자기가 10억씩이나 8억씩이나 7억씩이든지 이게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담하는 거를 좀 나눠 가지고 270명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취하고 원래대로 갈 수 있겠죠. 지금 너 죽고 나 죽고자 해버리면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현재 봐서는 원고 이게 막연하게 계산해 보면 지금 반포가 25평이 20억이 넘을 거라고 보면 물론 대치동도 20억이 넘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22, 3억짜리 건물을 하나 받고 7억 부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7억이나 10억.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앞에서는 누구도 이제 장담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반포가 시끄러울 것 같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같습니다. 제가 향후에 법원 판결문을 구하거나 그러면 한번 그때 또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포 주공 1단지 관리처분 취소 이 판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